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에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최대 6일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될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직장인들은 기대감이 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물론 지정이 된다면 이 달력을 보게 되면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3일과 4일이 주말이고요. 5일이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은 대체 공휴일, 최장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다만 부담이 되는 게 6월 3일이 조기 대선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 2달 연속 임시 공휴일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어쨌든 늦어도 이제 이번 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날 근무하게 되면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쓸 수 있어서 중소,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마다 내수진자 근거로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말에도 한번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내수진장 효과가 있었나요? 실제로 이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월 27일 그제 이 설날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면서 1월 한 달 동안 거의 297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 넘게 늘었는데 반면에 국내에서 소비한 국내 소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따져봤더니 직전 주에 비해서 34%가 감소한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제 소비와 고용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어 왔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23년에 대체 공휴일의 경제 효과 분석을 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쉰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 하루에 평균 1인당 8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임시 공휴일로 인한 소비 지출액이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작용, 장기 휴가에 따른 이제 국내에서 돈을 쓸 거냐, 해외에서 돈을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써야지 내수지적 효과도 나오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휴일을 줄여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휴일을 조금 줄여서 경제 생산성을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에 공휴일 하루를 없애게 되면 이로 인한 이 경제 유발 효과 13조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고 덴마크도 비슷합니다. 특정 공휴일을 폐지해서 재정 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시 공휴일이 진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위해서는 바가지를 없애야 돼요. 10만 원짜리 갈치 반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바가지 상온이 이제 근절되지 않은 한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가기보다 해외 여행 가겠다, 일본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소비 유도책이 먼저 정착이 된 이후에 공휴일 지정 여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건강보험료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요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물론 당연히 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나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쓰릴 때가 있는데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그러면 쉽게 납득은 안 갈 것 같아요. 몇 명의 직장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4월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이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건보료가 인상됐다는 게 아니라 후불정산 개념입니다. 공단은 이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걷고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직장인 1,656만 명 가운데 보험료 오른 분은 1,030만 명. 이분들이 인당 평균 20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약 11만 7천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네, 그럼 거진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된 추가 보험료가 고지가 되는데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되고요. 추가로 건보를 내야 되는 사람은 5월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월 보험료로 웃도는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뜻해서는 뭐 나라가 그냥 이런 환급금이 있으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규모가 얼마 정도인가요? 지난해 9월 기준 환급금이 327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2027년 57억 원에서 매년 늘고 있는데요. 환급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아니면은 자격 변동으로 인해서 잘못 계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낸 돈입니다. 문제는 이 환급금을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공단 수입으로 소멸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공단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2020년 사이에 소멸된 환급금이 66억 원. 아이고. 이후에도 매년 26억 원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이 그대로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급금을 받는데도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대상자인지 이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건보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할 수 있는 환급제다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자리에서 앱을 통해서 이제 환급금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계좌번호 입력 후 바로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나는 앱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권리들 꼭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